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의 이득을 중요시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나눔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이득을 중시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요. 1800년대 산업혁명을 이렇게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숙하고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 됐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이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1800년대가 그때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보통 노동자들이 한 14시간, 15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그 월급이라든가 급여 수준도 거의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 집꼬리 정도만 한 어떤 그런 월급을 갖고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상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동자와 이 자본가들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한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 나타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기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초기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웬이라든가 프리에, 생시몽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런 불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를 조금 바꾸자,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한번 건설해보자.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교육과 협력과 자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초기 사회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만든 어떤 협동조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와 평등과 사회 정의가 이렇게 넘쳐 흐르는 어떤 그런 사회를 꿈꿨는데요. 그 꿈들이 다 허망하게 다 사라집니다. 이들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까지는요, 서로 나누어 가집니다. 인간들은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것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결국은 이들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사회개혁 의지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1848년이 되면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이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때부터 나타난 것이요,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와 사회주의와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안을 내놓고 했는데, 이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요, 연구를 깊숙이 합니다. 깊은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자기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우리들은 이제 공산주의자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차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차별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엘리트 출신입니다. 법률가의 어떤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23살 때 이미 박사학위를 딴 어떤 그런 엘리트 코스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굉장히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요. 필연적으로 이 사회는 공산주의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이론에 의하면요. 그것들의 이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든가 잉여가치론이라든가 자본론을 통해서 반드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본주의 다음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유재산 제도가 이제 소멸되고 국가라는 것도 소멸되고 이상사회의 어떤 꿈과 같은 낙원이 이 지상에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론이 노동자들은 들어보면 솔깃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100년 후에 될지 200년 후에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폭력을 이제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혁명이라는 것은 항상 급진적이면서 폭력을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런 어떤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가 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룩해진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 된 나라가 뭐 러시아,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유고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같은 나라가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됩니다. 그때 그것도 어떤 마르크스가 꿈꾸는 어떤 그런 퍼펙트한 어떤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요. 다음 세 번째 나타난 어떤 그런 나라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요, 1951년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 단체는요, 지금까지 어떤 그런 공산주의를 비판합니다. 공산당의 어떤 일당 독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 물론요, 얘들의 어떤 기본은요,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선호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공유제의 어떤 그런 바탕 하에서 개인적인 어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1951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어떤 선언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어떤 사회 민주주의 혹은 사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민주의들은 유럽의 어떤 터전을 잡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의당 같은 경우도 여기에 민주적 사회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입니다. 어떤 합법적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어떤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 자본주의를 천천히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일파들이 바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공산주의는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혁명은 반드시 폭력이 이제 수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격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는 과격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좀 온화합니다.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는. 자, 그래서 좀 사회주의가 더 온건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더 이제 급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일단은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공산주의는요, 그 주체가 노동자라든가 프롤레타리아들이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고요. 혁명의 주체가.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요, 지식인이라든가 엘리트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주로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사회주의의 큰 부분 안에서요. 또 공산주의도 한 어떤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나누자고 하면 이제 일반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른 차이점도 많지만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일단 나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적인 측면인데 바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좀 편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